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이나 박사방 사건이 이제 몇 년 전에 크게 터졌고, 지금도 아마 유사한 사건들로 진행 중인 재판이 좀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그 사건을 보면은 이제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들도 많고, 특히 13세 미만인 정말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더 이제 충격을 줬었는데,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돼요. 그 텔레그램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현실로 만남을 가지는 게 아니라 SNS나 영상통화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보면서, 원거리에서 보면서 음란을 하도록 시키거나 아니면 음란한 성적 부위, 가슴이라든가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텔레그램 내용이나 영상통화 내용을 보면 마치 그 피해 여성이 정말 원해서, 좋아서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성적 학대 행위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이 대전제는 뭐냐면, 법원은 국가고, 국가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거시적인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설사 외견상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법원에서 좋아서 했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인하고는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본인이 하는 성적 행위의 의미와 그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말 진정 원해서 자신의 진정한 본의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언뜻 보기에 아동이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원해서 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성적 자기권을 행사했으니까 이건 성적 학대 행위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이제 아동복지법 17조 제2호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하고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가 어떻게 다른가 쉽게 딱 이렇게 개념이 잡히진 않아요. 여하튼 법원은 다르다고 보면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라는 것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해칠 염려가 있으면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도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수차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외견상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아동이 무슨 어디가 다쳤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 그런 사정만으로 이건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다 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동에게는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쉽게 다가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뭐가 있냐면, 이 피고인이 피해 아동 14살이었거든요. 이제 영상통화하면서 나 너 가슴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여학생이 자기 가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인이 그 보내준 14살짜리 아동의 가슴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자해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걸 한 5번 정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성관계도 하거든요. 성관계를 할 때 합의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영상통화를 했잖아요. 아까 자기 가슴 사진도 보여주고, 남자가 자기 가슴 보면서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영상통화를 하는 게 도저히 이 피해 아동이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흔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동이 진정한 의사로 성적 자기결정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을 행사한 건데 무슨 어떻게 이게 아동 학대, 성적 학대가 되겠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지 그 면밀한 내막을 두드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이 외견상 동의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특히 왜곡된 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도저히 아동 청소년의 온전한 자기결정권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막 SNS에서 만난 남자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뭐 좋은 얘기 했겠죠. 뭐 기분 좋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일견적인 성적 흥분을 유도하면서 피해 아동도 좋다고 그 순간 느꼈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정당합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판단에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판례는 사실 사실관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말을 못해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심심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